쉽게 3 세까지는 아이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비장애 아이, 장애 아이 자체가 이제 4세 정도부터는 이제 어디를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장애 아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현재 6 세이고 병설 유치원의 특수반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 모셔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이용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병설유치원에 지금 6세이고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네. 개개인별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너무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다 같은 아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6세 아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거나 엄마들이 좀 같이 이렇게 의논을 나눌 수 있게 정보를 뭐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4살부터 치료실을 다녔고 뭐 언어 치료나 감각통합 치료나 뭐 미술 치료 등을 지금 받고 있고요. 4살 때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고요. 일반 발화 같은 경우에 엄마 뭐 이런 말 그런 것들은 보통 아이들이 할 때 같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화용이라고 하죠. 사람이랑 화용 언어라고. 사용 언어? 사용 언어란 사회적 상황과 대상에 맞춰서 적절하게 언어를 표현하고 활용하는 언어 발달의 한 영역입니다. 주고받는 언어 같은 게 발달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놀이를 하거나 뭐 이럴 때 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데 사회성이 원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뭐 대화를 하는 게 어렵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기 어렵고 본인이 요구하거나 본인이 필요한 말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엄마 이거 해줘. 네. 아. 뭐 줘, 뭐 먹고 싶어. 그렇지만 여기서 나도 하나 줘 하면 그렇죠. 그건 안 되고 네. 그것을 느낀 거는 한 4살 정도부터 느꼈다. 아니요. 3살 정도 때부터는 네. 얘가 조금 다른 아이랑은 다른 것 같은데? 네. 또 말은 조금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네. 운동이나 뭐 몸을 쓰는 거나 네. 이런 거에서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정보가 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되게 그때쯤에 그렇게 양상이 두 가지로 나눠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좀 늦는 거다 네. 하고 맘 편히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서 많이 네. 들을 경험이 자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개월 뭐 20개월 좀 넘었는데 맞아요. 막바로 그때부터 너무 걱정하고 맞아요. 이른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고선 또 오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아이도 4살 초반에 소아정신과를 제가 갔었고 그때는 뭐 정확한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선생님께서 아이를 보시고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엄마가 좀 예민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때 말을 100% 믿을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도 달라지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도 커가면서 또 알게 되기도 하지만 전혀 안 될 거라고 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게 그렇죠. 또 커가면서 또 확 달라지기도 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커가면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정말 좌절을 진짜 많이 했고 저한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저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저도 우울증 뭐 진단도 받아서 거의 1년 넘게 약도 먹고 많이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병원 가서 진단하는 건 어렵고 네. 두렵고 망설여지더라도 소위 우리가 센터라고 하는 곳, 네네. 언어 치료, 뭐 노예 치료 그런 거는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그냥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언제부터 그럼 갈 생각들을 되게는 하게 되거나. 또래 친구들이 말을 하는 시점? 음. 그러니까 뭔가 왜 아이들도 상당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랑 비교해 봤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말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좀 대화도 좀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대화가 하나도 없고 왜 이것만 하지? 뭐 책만 보지? 혼자서 장난감만 뭐 보고 있지? 뭐 블럭만 하지? 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의심을 했고 이제 주위에서도 조금씩 말을 하죠. 왜 아이가 말 잘 안 하냐? 친척이나. 왜 눈을 잘 안 보고 앉냐? 왜 혼자서
뭐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의심하는 눈으로 그때부터 이제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4살쯤이에요? 그게 3살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네. 4살 때 이제 저도 인지를 하고 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죠. 어떤 센터를? 언어 치료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도 했고 그리고 뭔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걸어도 막 이렇게 근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코어가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네. 몸 쓰는 것들도 대근육이 활발하게 되는 아이가 아니어서 뭔가 감각적인 부분을 채워주려고 감각통합이라는 치료도 같이 받았고 사회성을 키운다는 이제 그런 치료, 뭐 플로타임이나 그런 놀이 치료나 이런 것들도 했어요. 학원 다니듯이 그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불안해요. 뭔가 치료를 안 하면 아이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뭐 솔직히 일주일에 뭐 몇 시간 가는 건데도 엄마는 그냥 불안한 거죠.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라는 생각도 들고 3개 정도를 다니게 됐다. 그래서 수업은 3개인데 네. 일주일에 뭐 2번씩 해서 가게 되면 뭐 6번, 8번 늘어나죠. 6번 갈 때는 엄마가 다 이제 운전해서 그쵸. 가시게 되고 가서 엄마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엄마들하고 교류가 생기고 그렇죠. 그럴 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엄마들끼리도 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서로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게 아이마다 다 다르고 뭐 저희 아이보다 능력이 정말 좋은 아이도 있고 같은 뭐 장애가 있더라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니까 뭐 이 친구는 이 부분이 너무 뛰어난데 우리 아이는 이게 안 되고 뭐 주눅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보다 뭐 말을 좀 더 못하고 뭐 그런 친구가 있어도 말을 굉장히 저는 가려서 한다고 해요. 가려서 하는 편이에요. 상처 안 주려고.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서로 상처를 받았던 게 있어서. 그렇죠. 그래도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보다는 훨씬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교육비는 얼마나 들어요? 학원 3개를 다니는 건데 센터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발달 지원 바우처가 있는데 장애 진단이 안 나왔는데 네, 안 나와도 그거는 만 6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발달이 지원이라는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 병원 소개서가. 네네. 그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가 지연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게 시마다 네. 또 구마다 예산이 있어요. 네. 시구마다 예산이 다르다. 네, 예산이 있어서 저희 아이가 대기를 하다가 네. 그 예산이 생기면 저희 아이가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걸 받는 거예요. 지원을. 근데 그게 6세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장애 등급을 받았으면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애 등급은 안 받았어도 이제 의사 소견서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얼마 정도 그러면 나왔어요? 이 광역시는 이게 근데 센터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센터마다 금액이 다른데 네. 저는 6회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6번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자부담금이 있어요. 네, 자부담금이 있고 자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또 쟤는 특수교육 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대체하고. 처음에 센터를 다니시는 거 얘기했으니까요. 그때는 아직 특수교육 대상자도 아니었고 그냥 소견서 정도만 받고 언어 치료, 아까 놀이 치료, 감각 통학 치료 요 정도로 다니고 있는 건데 요때는 그러면 정부 바우처는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바우처 받고. 그때 바우처 받고 하면서도 교육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저요? 그때쯤에는 저는 6, 70만 원. 6, 70만 원 그때쯤에도. 근데 제가 아는 엄마들은 100만 원 넘어가는 엄마들도 많고. 사설로 더 보내는구나 어딘가. 그쵸. 더 많이 보내죠. 뭐 주에 뭐 10회씩 하는 엄마들도 있고. 10회씩. 굉장히 돈이 부담이 많이 돼요. 지금은 이제 6세잖아요. 6세. 네. 4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년 전, 3년 전. 근데 되게 다른 이제 선배 엄마들 이제 애들이 다 컸고 대학생 뭐 성인 된 엄마들은 사실은 그렇게 10회, 20회 막 아이들을 내가 픽업해서 치료실 다니면서 내 생활도 깨지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지고 금전적 부담도 많아지는 건 큰 의미는 없다. 그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도 근데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때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가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부모가 선생님한테 받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 못했네요. 아이랑 하루 종일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음. 선생님보다는 제가 더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고 집에서 제가 가르쳐야 할 때 일반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 아이한테 좋은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엄마지만. 그렇죠. 그게 답답하죠. 근데 어쨌든 전문가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특징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제가 집에서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종의 부모 학교나 부모 멘토 같은 그런 게 그런 역할을 것도 될 많죠. 거네요. 네. 그런 역할은 굉장히 좋네요. 네네네. 활동 보조를 받으려면 장애 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활동 보조를 받으면 좋다는 걸 아는데도 장애 등급을 안 받는 건 어떤 심리적인 저항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좀 더 커가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희망 같은 게 있었고 그게 있어서 활동 보조인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점보다도 그냥 장애 등록을 안 하는 게 아니요, 저는 활동 보조 제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됐었고 그리고 다 그렇진 않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다녔던 센터의 활동 보조 선생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행동이 저는 되게 좋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선입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때 되게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됐으면 그럼 또 생각해 또 봤겠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도 있네요. 그리고 장애 등급을 안 받는 이유 중에 보통 엄마들이 뭔가 실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실비로 좀 치료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뭔가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실비에서 취소,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장애 등급을 미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많고 그리고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뭐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알고 있어도 검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내 아이의 최대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미뤘던 이유는 뭔가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학령기가 되고 좀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장 커요. 병원에는 이제 그러면 한 번쯤 가게 되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가게 됐는지 병원에는 저는 아이가 수면 문제가 가장 컸어요. 아이가 각성 조절하는 거에 문제가 있었고 수면을 못 취하고 저는 이제 또 일을 하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저도 못 자고 막 아빠도 못 자고 이게 너무 주변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패턴이 다 깨지다 보니까 다 못 자네. 애가 못 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수면 때문에 먼저 하게 됐어요. 수면 때문에. 근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폐인 친구들도 그렇고 AD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아이가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그지만 뭔가 아이가 더 확실히 자기가 아는 거를 답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준 거예요.